안녕하세요. 윤사랑외과 원장 허나윤입니다. 임신과 갑상선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신이 되면 갑상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갑상선이 우선 커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늘어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의 요구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오드가 충분히 공급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오드는 태아의 뇌나 신경관 발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이러한 갑상선 변화로 인해서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빈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임신 중 갑상선 기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은 임신과 비임신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이 되면 갑상선 자체의 호르몬 생성량도 늘어나고 임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임신 시에는 비임신 상태보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정상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아에게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태아는 임신 초기 절반 정도까지는 스스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체로부터 공급받는 갑상선 호르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뇌, 인지기능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부족해지면 뇌, 인지기능, 그러니까 흔히 지능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시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어떤 갑상선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했다면 임신 초기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갑상선 자가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에 맞게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게 되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대개의 경우 태아나 모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분기별로 하시고 기능 검사 수치에 맞춰서 면밀하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전부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이 확인되면 갑상선 호르몬제의 요구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나 혹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면 갑상선 호르몬 복용의 중요성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임신 시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임신 중에는 갑상선 기능이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분기에 맞게 갑상선 호르몬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임신 초기에 임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갑상선 중독증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 임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이후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갑상선 호르몬제, 항갑상선제를 계속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태아에 맞게 약제를 바꾸거나 필요한 최소 용량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임신 분기별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 거기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태아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산 후 갑상선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임신 초기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출산 후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도 저하증으로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개월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심하다면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영구적 기능 저하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산 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